Hey, what's up guys? 안녕하세요, 피플의 문석입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과연 아침 식사를 하는 게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공복을 유지하는 게 다이어트에 더 도움이 될까요? 이번 시간에는 다이어트를 할 때 여러분이 꼭 알아두셔야 할 아침 식사에 대한 오해 탑3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해입니다. 아침은 탄수화물로 든든하게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침 식사에서 탄수화물을 챙겨 주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아침 식사에서 탄수화물 양은 점심 식사보다는 조금 줄여주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실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아침 식사에서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나는 경우 하루 전체에서 배고픔을 많이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혈당 스파이크란 혈액 속의 포도당이 급격하게 흡수되면서 식후에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반응을 말합니다. 특히 아침은 우리 몸이 공복 상태이기 때문에 흡수력이 빠르고, 아침에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나게 되면 점심과 저녁에 식욕 조절이 어려운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이 아침 식사를 할 때는 탄수화물의 종류에만 신경 쓰는 경우가 많은데, 물론 이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음식을 섭취하는 순서와 속도, 그리고 영양소 비율까지 신경 쓰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흡수가 빠른 시리얼이나 흰빵 대신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고구마를 막 2개, 3개씩 배부르게 먹는다면 빵을 먹는 거랑 마찬가지로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고구마나 현미밥은 먹어도 살이 안 찐다고 생각하고 아침 식사에 거하게 드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데, 마찬가지로 양에 따라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따라서 아침 식사를 할 때는 이 4가지를 꼭 신경 써 주셔야 합니다. 첫 번째로 탄수화물의 절대적인 양입니다. 공복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 몸의 인슐린 민감도는 올라갑니다. 따라서 공복을 깨는 첫 끼인 아침에는 점심 식사보다 적은 양으로 탄수화물 양을 설정해서 드셔주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로 탄단지 비율입니다. 탄수화물을 단독으로 먹는 것보다 탄수화물과 단백질 혹은 탄수화물과 지방을 함께 먹는 것이 혈당을 천천히 더 올려줍니다. 세 번째, 음식을 먹는 순서입니다. 채소, 단백질, 지방을 먹고 탄수화물을 가장 마지막에 먹는 게 좋습니다. 먼저 먹은 채소의 섬유질, 단백질, 지방이 나중에 먹은 탄수화물의 소화 흡수를 완만하게 진행되도록 하여 혈당 조절에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네 번째, 음식을 먹는 속도입니다. 음식을 빨리 먹을수록 우리 몸에서는 같은 시간 대비 더 많은 양이 소화 흡수되어 같은 음식이더라도 먹는 속도에 따라 혈당 스파이크는 큰 차이를 보입니다. 자, 이제 아침 식사에 대한 오해 두 번째를 알려드릴게요. 아침 과일은 금과일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더 많은데, 많은 사람들이 과일은 달아도 비타민과 미네랄이 들어있어서 괜찮지만 초콜릿이나 디저트에 들어있는 설탕은 그냥 무조건 해롭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과일에서 느끼는 단맛도 초콜릿 같은 제품에 들어있는 단맛처럼 당이 굉장히 상당량 들어있습니다. 특히 과일은 포도당, 과당, 자당 등 당의 집합체로 우리가 과일을 먹었을 때 단맛을 직접적으로 느끼게 되는 건 과일에 다양한 당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즉, 다이어트 중이라면 과일을 배부르게 먹는 건 진짜 꼭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만 과일은 초콜릿과 다르게 식이섬유와 피토케미컬 그리고 다량의 비타민을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적당량 섭취하는 건 오히려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루 당류 섭취량이 25g인 점을 좀 생각해 봤을 때 과일을 먹을 때는 꼭 양 조절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한국인 영양 섭취 기준에 따르면 생각보다 과일은 더 조금 드셔야 합니다. 과일의 1일 섭취 분량은 50칼로리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블루베리, 자두, 키위, 파인애플, 복숭아, 오렌지, 사과, 귤, 배, 바나나, 감, 포도류는 한 100g 정도, 수박, 참외, 딸기는 한 150g 정도로 아주 소량씩 하루 2번 정도 섭취를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과일을 먹는 방법도 중요한데, 과일을 껍질째 드시면 과일의 껍질에 들어있는 식이섬유가 혈당을 천천히 올리도록 도와줍니다. 또 스무디로 갈아 마시는 경우 플레인 요거트, 단백질 파우더, 치아씨 등의 지방과 단백질을 추가하면 전체 영양소 대비 탄수화물의 비율을 낮춰 천천히 혈당을 높이는 방법을 활용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아침 식사에 대한 오해의 세 번째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을 거르고 다이어트를 하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침 식사를 거르게 되면 공복 시간이 길어져 다이어트의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실제로 식사 제한을 했을 때 허리 둘레 감량은 가장 크게, 엉덩이 둘레 감량은 가장 적게 나타남으로써 체지방률의 감소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아침 식사를 생략하여 공복 시간을 유지하는 것은 물론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이왕 공복 시간을 가질 거라면 저녁 식사를 일찍 마시는 방법을 더 추천드립니다. 실제로 저녁 식사를 일찍 할수록 지방에 분해하는 요소가 활성화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저녁 식사를 늦게 할수록 지방세포의 사이즈, 체지방량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험적으로도 야식을 참거나 저녁 식사를 가볍게 가져갔을
봤을 때 체중 감량이 더 빠르게 되는 경험을 분명히 해보셨을 겁니다. 결국 아침 공복보다는 저녁 공복이 다이어트에 더 효과적입니다. 즉 야식만 피하셔도 진짜 살을 뺄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아침 식사에 대한 오해 3가지를 한번 다뤄봤습니다. 이번에 다룬 내용은 진짜 이론일 뿐, 여러분이 뭐 몇 년간 아침 식사를 안 하는 생활 패턴을 갖고 있었다면 그게 더 좋은 방법일 거고, 뭐 아침에 과일 주스를 먹는 패턴이 나에게 더 맞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게 맞는 방법입니다. 식단이든 운동이든 각자의 목표와 패턴에 맞는 방법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적용해서 꼭 본인에게 맞는 최적의 방법을 찾길 바라겠습니다. 또 이 외에 스포츠 영양학과 식단에 대한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재생 목록을 천천히 한번 정주행해 보세요. 또 재생 목록을 전부 정주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렵다면 국가 공인 영양 자격증이 있는 영양 코치가 지도해주는 힙서울 영양 코칭도 꼭 한번 들어보시는 걸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Thank you guys.